민준의 절규가 11월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한별이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다. 흰색 진돗개 한별이는 작은 정원 한쪽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형, 한별이가 완전히 이상해졌어. 동생 민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6개월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별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녀석이 어느 날부터인가 집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다. 민주는 12년간 동물병원을 운영해온 수의사였지만 자신의 개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 한별아, 그만. 민준이 한별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한별이는 더욱 필사적으로 땅을 팠다. 그리고 그때였다. 툭툭툭. 한별이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한별이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는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가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6개월 동안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다.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구멍을 들여다봤다. 흙 사이로 낡은 금속 상자의 모서리가 보였다.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별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단다. 85세의 할머니 정숙은 한별이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한별이는 할머니의 손길에 편안하게 몸을 맡기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할머니와 한별이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다. 8년 전 민준이 한별이를 데려왔을 때 가장 좋아한 사람은 바로 할머니였다. 이 녀석, 별처럼 빛나는 털을 가졌구나. 이름을 한별이라고 지어야겠다. 그날부터 한별이는 할머니의 그림자가 되었다. 할머니가 마당에 나가 앉으면 한별이는 항상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할머니가 산책을 나가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다. 할머니가 기침만 해도 한별이는 바로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한별이는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는 한별이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지만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들을 수 없었다. 다음날 새벽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별이는 완전히 변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고개만 저었다. 하루 종일 마당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할머니의 방을 바라보기만 했다. 한별아, 밥 먹어야지. 민준이 무릎을 꿇고 한별이 앞에 앉았다. 평소 같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한별이는 민준을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다. 민준은 지난 6개월 동안 한별이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MRI까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 스트레스성 우울증 같은데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동료 수의사들의 진단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오히려 한별이는 더 심해지고 있었다. 체중은 4kg나 줄었고 윤기 흐르던 흰 털은 거칠어졌다. 가끔씩 한별이는 마당에서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곤 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마치 할머니를 부르는 것 같았다. 이게 뭐지? 민주는 조심스럽게 금속 상자를 들어 올렸다. 낡은 철제 상자였고 자물쇠는 없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 봉투들, 그리고 작은
회색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주는 공책을 펼쳤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24년 5월 10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 의사 선생님은 말하지 않지만 내 몸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이것들을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다. 너무 놀랄 것이고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정했다. 이 상자를 땅에 묻고 한별이에게만 말해주기로. 한별이는 특별한 아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 한별이라면 내 뜻을 이해해 줄 것이다. 한별아, 내가 떠난 후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이곳을 파서 이 상자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주거라. 이 안에는 민준이와 민재가 알아야 할 진실이 들어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상자 안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편지의 봉투에는 민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민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숨겨온 이야기가 있다. 너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너희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지?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르단다.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실종되셨어. 우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지. 하지만 30년 후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살고 계셨단다. 전쟁 중에 기억을 잃고 북한에 남게 되셨던 거야. 1985년 이산 가족 상봉으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 단 하루, 딱 한 번. 그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여보, 미안하오.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너무 원통하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소. 그냥 내가 전쟁에서 죽은 것으로 해주시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랐단다. 너희 아버지에게도 너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너희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가족을 사랑하셨단다.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와 우리가 만난 날의 사진이 들어있어.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민준아. 그리고 민재야. 마이너스 할머니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다음 편지를 펼쳤다. 할아버지의 손글씨였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김영수. 1950년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소. 깨어났을 때 나는 북한의 한 마을에 있었소. 기억은 대부분 사라졌고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소. 그곳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었소. 새로운 이름을 주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소. 하지만 가끔씩 꿈을 꾸었소. 아름다운 여인과 작은 아이의 꿈을.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소. 1985년 이산 가족 상봉에서 정숙을 만났을 때 모든 기억이 돌아왔소. 당신이 내 아내였고 우리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하루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슬픈 날이었소. 당신을 다시 만났지만 다시 떠나야 했으니까. 이 편지를 읽을 당신들은 나를 모를 거요.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좋겠소.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사랑했소.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당신들을 생각했소. 그러니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시오. 마이너스 아버지, 할아버지 김영수. 민재도 이제 울고 있었다. 할머니가 한별이에게 이걸 찾으라고 하신 거구나. 민준이 한별이를 바라봤다.
한별이는 조용히 앉아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한별아, 고마워. 민준이 한별이를 껴안았다. 한별이는 민준의 얼굴을 살짝 할자주었다. 할머니가 한별이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민재가 물었다. 민준은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한별아, 할머니가 너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해. 할머니가 떠난 후 내가 많이 슬플 거야. 할머니도 너를 두고 가는 게 너무 아파. 하지만 한별아, 너는 강한 아이야. 그리고 특별한 아이지. 할머니가 떠난 후 6개월쯤 지나면 정원의 장미나무 아래를 파야 해. 거기에 중요한 상자가 묻혀 있어. 그걸 민준이에게 꼭 전해줘야 해. 그게 할머니가 너한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야. 부탁이 끝나면 한별아, 그때는 다시 행복하게 살아도 돼. 할머니는 언제나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한별이. 마이너스 할머니가 한별이에게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네. 민재가 말했다. 그래서 한별이가 그렇게 우울해했던 거야. 할머니가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준이 한별이를 다시 안았다. 한별이는 이제 꼬리를 흔들며 민준의 품에 안겼다. 그날 이후 한별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한별이는 스스로 밥그릇 앞으로 가서 밥을 먹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완식을 했다. 어머, 한별이가 밥을 다 먹었어. 민재의 아내 지은이 놀라서 소리쳤다. 산책을 나가자고 하자 한별이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한별아, 천천히.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공원에서 한별이는 다른 개들과도 즐겁게 놀았다. 6개월 동안 잃어버렸던 활기가 되돌아온 것 같았다. 할머니의 부탁을 완수해서 마음이 편해진 거겠지? 지은이 말했다. 그런 것 같아. 한별이는 정말 특별한 개야. 며칠 후 민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형,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민재가 물었다. 응.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지도 모르잖아. 민주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단체에 연락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정보를 전달했다. 김영수, 1925년생, 1950년 전쟁 중 실종. 담당자가 기록을 확인했다. 이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영수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어르신은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요? 어르신께서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10.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일주일 후 민준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다. 나의 가족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95세가 되었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소. 1985년 상봉 이후 나는 매일 당신들을 생각하며 살았소.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들과 함께 있었소. 나는 북한에서 작은 학교 교사로 살았소. 아이들을 가르치며 당신들을 그리워했소.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했소.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손자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이제 나는 곧 떠날 것 같소. 두렵지 않소. 오히려 기쁘오. 드디어 정숙을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나의 가족들아,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시오. 서로 사랑하며 살아주시오. 그것이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다시 만날 것이요. 하늘 위에서. 사랑한다, 나의 가족들.
민준과 민재는 한참을 울었다. 한별이는 두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3년이 흘렀다. 민준의 집 정원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를 기리며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한별이는 이제 11살이 되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했다. 매년 할머니 기일이 되면 민준 가족은 함께 추모비 앞에 모였다. 그리고 한별이도 함께 했다. 한별아, 할머니 보고 싶지? 민준이 한별이에게 물으면 한별이는 추모비를 바라보며 작게 짓곤 했다. 어느 봄날 민준의 어린 딸 서연이가 물었다. 아빠, 한별이는 정말 할머니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럼 한별이는 특별한 개니까 저도 나중에 한별이처럼 특별한 개를 키울래요. 좋아. 하지만 기억해. 특별한 건 개가 아니라 개와 사람 사이의 사랑이란다. 한별이는 서연이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민주는 한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추모비 앞을 지날 때 한별이는 잠시 멈춰섰다. 한별아, 고마워.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줘서. 한별이는 민준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한별이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2개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한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울부짖었다. 슬픔이 아닌 평온한 울음이었다. 이 이야기는 동물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동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한별이처럼 우리 곁의 반려동물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